학습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한 학습 선택권 조례가 오늘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 지역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연교시 학습 같은 정규 수업 이외의 학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담당관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조례가 잘 지켜지는지 1년씩 한 번씩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컨쇼 정시 방송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촬영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정시 촬영하기 전에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솔직히 좀 짜증나고 그래서 오늘을 이 방송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할지 안 할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그러니까 어떤 파장이 생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좀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솔직히 밀어붙였어요 제가.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일단은 타이틀은 인천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써놨지만 꼭 이게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졸라 왜곡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떠한 방송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간 자율학습에 통한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인천 같은 경우는 면학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인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컨설턴트 직업이라는 이 하나의 직업도 갖고 있지만 저는 사회탐구 직업을 갖고 있는 하나의 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탐구 강사로서의 발언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제3자의 컨설턴트의 입장으로만 한번 바라볼게요.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오늘 방송은 사탐 강사로서의 저의 마음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철저하게 컨설턴트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한 지금은 제가 솔직히 사탐 강사를 하지만 또한 그 컨설턴트를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에요. 인천, 서울, 경기 이곳을 하는데 솔직히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하나의 타겟을 잡은 것 뿐이지 야간 자율학습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거기 경기도에 있는 동탄, 전라도에 있는 광주 이런 데도 지금 야간 자율학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심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인천이었기 때문에 이 인천을 대표로 해갖고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인천만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하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 시행됩니다.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넣어놨어요. 야간 자율학습은 2011년에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이라는 걸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에게 인권 때문에 2011년부터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말 그대로 정말 자율학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이 거의 진짜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자기가 어떠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학교가 조례를 안 지킨다라는 거죠. 그럼 10시 반 늦게 내보내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조례가 11시에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11시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 자체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늦게 나오니까 몰래 수업하는 학원들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제는 어머님들이 학원이 문을 닫으니까 개인 과외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계신다는 거 왜 생각을 못하냐고요, 학교는. 또한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을 때 아이들의 파장 효과를 학교에서는 솔직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을 왜 강제로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야간 자율학습 하겠다고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해주니까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딨냐고 세상에.
다 주말로 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다 잡혀 있고 토요일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토요일 늦게 밤에 그러니까 학원을 가거나 일요일날 풀 스케줄로 간단 말입니다. 아침 졸라 일찍부터 밤 졸라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잡아갖고 그리고 또 하나 말할게요. 솔직히 그냥 말할게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니네들 뭐하니? 첫 번째, 잡니다. 학교에서 통제를 제대로 안 해줘요. 두 번째, 학교에서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을 잡았다 칩시다. 자율학습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방치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잡니다. 두 번째 뭐 하는 줄 아세요? 학원 숙제합니다. 이 학원은 언제 가는 줄 아십니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새벽에 갑니다. 아니면 개인 과외를 하든지. 그러다 보니 학원들은 몰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조례를 어기니까 학원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서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서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인천에 대한 상황이나 동탄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주면 서울 애들 웃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아이들이 누리는 그 삶과 인천 아이들이 누리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 왜 생각을 안 하세요? 두 번째, 좋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가르치시던가 아니면은 통제를 해 주시던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자거나 학원 숙제를 합니다. 정말 자기만의 학습이나 이런 걸 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조례를 무시한다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또한 아까 인천시 교육청 그 뉴스 보셨겠지만 교육청은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조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를 검사를 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면 학교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학교가 얼렁뚱땅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걸 교육청이 눈 감아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조례를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율학습에 말 그대로 갈까요? 야간이 뭔지 아십니까? 밥입니다. 자율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왜 강제적으로 잡으시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거예요. 생활기록부를 볼모로 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생활기록부가 대학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기록부에 대한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솔직히 아이들이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야간 자율학습 강제로 시행시켰는데 애들이 빠지면 그거 학생기록부 볼모 잡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협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이들이 그래요. 생활기록부를 학교 선생님이 막 안 써주면 어떡해요. 저 그래서 그냥 야간 자율학습 빠질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 학생기록부가 정말 좋은 무기가 되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기록부 갖고 장난치시면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볼모 잡아놓으셔놓고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대놓고 얘기한답니다. 학생기록부. 그렇지 않아요?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서 말하면 이게 인천뿐만 아니라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이런 현실이에요. 아이들은 쉬쉬거리고 있고요. 또한 학부모님들도 이 생활기록부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뭐라 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볼모 잡혀 있어가지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학부모님들 이거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머님들. 생활기록부라는 걸 가지고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많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를 이용한다는 건 내신 등급이 일단 3등급이나 4등급까지는 일단 받쳐줘야 됩니다, 어머님. 1등급부터 4등급은 받쳐줘야 되는데 왜 이게 더 비현실적인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왜 비현실적인지 제가 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5등급에서 7등급, 8등급, 9등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5등급에서 7등급이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생활기록부 스토리텔링이나 수상력 거의 없을 겁니다.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잘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대학교가 원하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가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시입니다. 논술을 쓰시거나 논술을 하거나 정시로 가야 돼요. 수능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잡혀놓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걸 생각을 안 하세요? 5등급부터 9등급 어머님들 학교에 계기셔도 돼요. 괜찮다고요. 생활기록부 지 마음대로 쓰라 하세요. 우리 필요 없으니까. 우리 딴 걸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위권 부모님들마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겠습니다. 그 5등급부터 7등급, 8등급, 9등급 아이들은 어차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논술이나 정시로 점수대를 높여가지고 대학 레벨을 커버를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논술보다 더 확률이 높은 건 수능 공부 정시예요. 그런데 야간 자율학습을 아이들을 잡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야간 자율이에요. 혼자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등급이나 2등급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해왔던 아이들이고 기초 부분이나 기본적인 부분이 좀 탄탄하게 닦여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렇게 수업해도 돼요. 자기가 만들거나 그리고 주말에 자기가 모르는 걸 보강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3등급부터 9등급 사이 아이들, 특히 3등급부터 6등급과 6등급부터 9등급 아이는 솔직히 그냥 5등급부터 9등급은요, 어머님 거의 기본 안 돼 있어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교육인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족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전 사교육이라고 봐요. 전 솔직히 국가에서 자꾸 사교육비 하는데 난 사교육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대학을 안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교육이 싫으시고 막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면 그냥 다 때려치세요. 솔직히 뭐 빈부격 이게 사회 불평등적인 부분도 뭐 좀 고려는 해야겠지만 사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러냐면 사교육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교육을 통해서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수학을 학교에서 못 해준단 말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많이 앉혀놓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층적인 기본적인 부분 이 아이가 뭘까 약한지를 파악 못하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채우기 위해서 보내는 게 전 사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원래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멍 때리고 있고 숙제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다라면 그 아이들 풀어주세요. 그래도 대학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대학 가기 싫고 그렇다면 그냥 자라고 하세요.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최소한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선. 그래야지 그 아이가 나와서 무엇인가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잡아놓으시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토요일, 일요일날 부모님들이 학원 안 가실 것 같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교육청 사람들 잘 보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야간 자율학습 그렇게 깔아버리면 주말에 애들 수업 라인 다 몹니다. 그래서 풀 수업 라인 짜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 수업 라인이 막 짜집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봉사활동할 시간도 없고요. 자기주도 무슨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는 스펙 같은 거를 뭐 수행평가할 시간조차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인천 아이들. 겉다 인천 아이들 되게 순진하고 착합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죠. 그래도 학교 선생님인데요. 자기가 되게 힘들고 되게 많이 어렵게 사는데도 학교 선생님들을 비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간 자율학습은 조례로 정해진 하나의 규정과 규칙입니다. 학교에서 규정과 규칙을 안 지키면서 학원에서 11시까지 문을 닫으라는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할까요? 그게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인천교육의 문제점 두 번째가 바로 인천에는 면학반이란 게 존재합니다. 와, 이거 완전 차별인 겁니다. 아십니까? 어머님들 우리 아이 면학반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시는데 보통 만나면 그렇습니다. 아, 우리 아이 면학반 들어가야 돼요. 어머님들 면학반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면학반은 없어져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 보겠습니다. 면학반이 뭐냐면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 아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인천 아이들이. 인천교육이라는 곳이 보통 학교들이 다 지금 면학반을 만들고 있어요.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뭐 전 지역 많은 곳에서 면학반을 만듭니다. 이 면학반이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면학반 1등부터 10등이면 걔네들 나머지 애들 다 들러리라는 얘기잖아요. 학교에서는 밀고 나가겠다는 게 1등부터 10등이라면 그 아이들한테 입학사정관이나 생활기록부 만들 수 있는 수상력이나 스펙 같은 거 몰아주게 할 거 아닙니까? 그 10명의 아이들을 나머지 아이들은 다 들러리 시키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솔직히 입학사정관으로 자소서를 만들어서 수상력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들?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몰아주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 사이의 아이들한테 골고루 수상력을 몰아주면서 더 상위권이고 내신이 좋을수록 더 많이 밀고 나갈 거라고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교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는. 그런데 학교 실적은 서울대 연대고대 아닙니까? 그 밑에 대학교 많이 보내면 뭐예요? 서울대 연대고대 해가지고 모든 실적에 어머님들의 포커스가 맞춰 계시니까 학교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면학반이라는 거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면 최고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없어져야 될 하나의 나쁜 관습이에요. 몰아주기입니다, 어머님, 이거. 그러다 보니 생활기록부나 입학사정관 준비하는 아이들, 제가 정규라인 안 가르쳐 봤을 것 같습니까? 제가 컨설팅을 여태까지 몇 명을 했는데요. 정규라인 아이들과 3, 4등급 아이들 생활기록부 보면 정규라인들 아이들이 진짜 수상력 다 몰고 가요. 저희 예전에 흥분을 했네요. 조금 차분하게 한번 갈게요. 컨쇼 방송을 보시면 뭐 연대나 우리가 좀 상위권 아이들 컨설팅한 거 보면 걔네들이 다 정규라인입니다. 근데 정규라인 아이들 수상력 보셨죠? 그게 정말로 그 아이가 막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좀 모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다 수상하는 건데 나머지 애들 들러리 세워놓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모든 학교가 전체 모든 학교가 다 그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전 그렇게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되게 보편적일 거라고요, 이게. 자, 학부모님들의 무지함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차별당하고 있는 걸 모르세요. 면학반 나머지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이 지금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솔직히 서울 같은 경우 야간 자율학습, 진짜 강남 대치동에서 야간 자율학습 한다 그러면 어머님들 학교에다 화염병 던지실걸요? 제가 가끔 웃으면서 인천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강연회 같은 거 할 때 화염병 한번 던지시라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솔직히 면학반이라는 건 차별을 받고 계시는데 그걸 인지를 못 하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생활기록부라는 건 어머님, 솔직히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생활기록부 읽다 보면 와 진짜 많이 신경 써서 써주셨네 하는 거에 비하면 와 그냥 막 썼구나라는 것도 솔직히 눈에 보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막 써놓은 게 있으세요. 그런 거는 대학교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합격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이렇게 보십시다. 자, 1등급부터 2등급 아이들이 보통 생활기록부를 다 챙겨갈 겁니다. 그러면 3등급이랑 4등급 아이들은 또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진 것 중에 조금 특이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대학교를 보낼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4등급 후반 때부터 뭐 5등급, 6등급 얘네들은 생활기록부가 거의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적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논술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시 정시로 대학을 가셔야 되는데 아이를 야간 자율학습을 묶어버리면은 그 아이가 그거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논술학원 가셔야지 논술을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논술 가르쳐주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빼내셔야 돼요. 가서 지랄을 하시더라도 빼내셔야 된다고. 생활기록부 씨발 그냥 막 쓰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 빼갈 테니까. 왜? 학교는 그 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머님이랑 아이가 책임지고 대학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계속 차별을 받고 계세요? 그걸 왜 받아들이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막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권리예요. 어머님의 권리입니다. 인천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학생이 선택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우선순위로 간다고. 학교는 선택권이란 거 자체가 없어요, 어머니.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청 여러분 진짜 1년에 한 번씩 검사 나가는 거 맞습니까?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정말로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제가 컨쇼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 방송 좀 어떻게 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방송 한 지 2년 됐지만 한 번도 저희 컨쇼 방송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컨쇼를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야간 자율학습에 피해를 받고 면학반이라는 거에 차별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제 이 말에 공감이 된다라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거를 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봐야 되고 정부도 봐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싫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제 생각을 좀 말하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뒤에 님자 붙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 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교육은 뭐냐면 강사입니다. 강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강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솔직히 공교육과 사교육은 저는 조화롭게 가면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솔직히 아이들의 성적과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게끔 기초적인 학습이나 1차 학습 같은 거, 사회화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기본 소양 이런 것들을 정말 두루두루 가르쳐 주셔야 될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세요. 사교육의 강사들은요, 솔직히 성적만 올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인성도 하고 또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 힘드신 거 압니다. 한 반에 아이들 수십 명씩 앉혀놓아 30-40명씩 앉아있고 또한 내가 만일 사탐 강사라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수백 명일 거라고요. 그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챙기시고 그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봐주시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안 되시면 보내주십시오. 사교육으로. 사교육을 받겠다고 선택하는 아이들은 보내달라는 겁니다. 다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그거를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 라는 아이들은 보내주셔야죠. 그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공교육과 사교육이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걷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가장 조화로운 손놀림이라고 봐요. 공교육이 앞으로 나갔을 때는 사교육이 잠깐 뒤로 빠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사교육이 앞으로 나갈 땐 공교육이 뒤로 좀 빠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이. 공교육이 하는 일이 있고 사교육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좀 조화롭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공교육 선생님들,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 싫어하는 거 압니다. 존나 까는 것도 알고요. 학교 애들한테 막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도 압니다. 뭐 욕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욕하세요. 그럼 뭐라 안 할게요. 저는. 두 번째, 부족하면 사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자율이라는 단어 학교 선생님들 지켜주십시오. 자율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강제적으로 잡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선택권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조례를 지켜주셔야죠. 이거는 뭐 전국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는 모든 학교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교육 안 죽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공교육이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 졸라 잡아봤자 사교육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입시가 사라져야 돼요. 그전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대치동에다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세요. 그러지 않는 이상 사교육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그렇게 해버리시면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고 잡아놓으시면요 아이들 죽습니다. 진짜 아이들 되게 힘들어해요. 아이들 생활 보셨습니까? 정말 인천 아이들 생활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아침에 정말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학원이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학원도 있겠지만 보통 학원들은 다 11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과외예요. 돈 있는 집 자식들은 과외합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과외하고요. 그거 복습하고 잔다고 3시까지 공부하다 잡니다. 두 번째, 아이들 주말 생활 어떤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 선생님들. 미친 듯이 학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평일날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 봉사활동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하루라도 쉬죠. 고1, 고2 아이들, 고3은 모르겠지만 고1, 고2 아이들은 좀 쉬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고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원 강사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만약 이 부분에 솔직히 공감을 조금이라도 해주신다라면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건. 그리고 우리 언론 여러분들 좀 많이 신경 이런 거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정중하게 이거는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할 것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게 뭐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이 부분이 하도 항상 사교육이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도 너무 많이 들어왔었고, 거기다가 고액과외가 문제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그 소수 몇 명 때문에 진짜 다수의 강사님들이 까이는 겁니다. 강사님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 고액과외 받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타겟으로 우리 전체를 평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의 대부분의 학교는 다 이래요. 내가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학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천시 교육청은 솔직히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장님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꼭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컨쇼 방송은 우리나라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부분과 면학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건 철저히 제 생각이지만 공감되는 분들이 있다면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예. 오늘 컨쇼 방송은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저의 생각, 이게 솔직히 너무 답답해서 좀 하긴 했지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묶어버리면은 그 아이가 그거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논술학원 가셔야지 논술을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논술 가르쳐주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빼내셔야 돼요. 가서 지랄을 하시더라도 빼내셔야 된다고. 생활기록부 씨발 그냥 막 쓰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 빼갈 테니까. 왜? 학교는 그 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머님이랑 아이가 책임지고 대학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계속 차별을 받고 계세요? 그걸 왜 받아들이세요? 학교 선생님한테 막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권리예요. 어머님의 권리입니다. 인천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으며 학생이 선택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우선순위로 간다고. 학교는 선택권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어머니.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청 여러분, 진짜 1년에 한 번씩 검사 나가는 거 맞습니까?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정말로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제가 컨쇼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 방송 좀 어떻게 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방송 한 지 2년 됐지만 한 번도 저희 컨쇼 방송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방송에서. 그런데 컨쇼를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야간 자율학습에 피해를 받고 면학반이라는 거에 차별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제 이 말에 공감이 된다라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거를 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봐야 되고 정부도 봐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싫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제 생각을 좀 말하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아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뒤에 님자 붙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 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교육은 뭐냐면 강사입니다. 강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강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솔직히 공교육과 사교육은 저는 조화롭게 가면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솔직히 아이들의 성적과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게끔 기초적인 학습이나 1차 학습 같은 거, 사회화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기본 소양 이런 것들을 정말 두루두루 가르쳐 주셔야 될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세요. 사교육의 강사들은요, 솔직히 성적만 올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인성도 하고 또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 힘드신 거 압니다. 한 반의 아이들 수십 명씩 앉혀놓은 삼사송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야간 자율학습에 통한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인천 같은 경우는 면학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인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컨설턴트 직업이라는 이 하나의 직업도 갖고 있지만 저는 사회탐구 직업을 갖고 있는 하나의 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탐구 강사로서의 발언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제3자의 컨설턴트의 입장으로만 한번 바라볼게요.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오늘 방송은 사탐 강사로서의 저의 마음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철저하게 컨설턴트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한 지금은 제가 솔직히 사탐 강사를 하지만 또한 그 컨설턴트를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에요. 인천, 서울, 경기 이곳을 하는데 솔직히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하나의 타겟을 잡은 것 뿐이지 야간 자율학습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동탄, 전라도에 있는 광주 이런 데도 지금 야간 자율학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심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인천이었기 때문에 이 인천을 대표로 해갖고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인천만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하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 시행됩니다. 이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넣어놨어요. 야간 자율학습은 2011년에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말 그대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이라는 걸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에게 인권적인 부분 때문에, 인권 때문에 2011년부터 인천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말 그대로 정말 자율학습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이 거의 진짜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자기가 어떠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원을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학교가 조례를 안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시 반 늦게 내보내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조례가 11시에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11시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 자체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늦게 나오니까 몰래 수업하는 학원들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제는 어머님들이 학원이 문을 닫으니까 개인 과외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계신다는 거 왜 생각을 못하냐고요, 학교는. 또한 이거를 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봐야 되고 정부도 봐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싫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싫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제 생각을 좀 말하겠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뒤에 님자 붙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 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교육은 뭐냐면 강사입니다. 강사. 사자 들어가면 직업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강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솔직히 공교육과 사교육은 저는 조화롭게 가면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솔직히 아이들의 성적과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게끔 기초적인 학습이나 1차 학습 같은 거, 사회화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기본 소양 이런 것들을 정말 두루두루 가르쳐 주셔야 될 정말 엄청나신 분들이세요. 사교육의 강사들은요, 솔직히 성적만 올리면 됩니다. 그게 우리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인성도 하고 또한 우리 학교 선생님들 힘드신 거 압니다. 한 반에 아이들 수십 명씩 앉혀놓아 30-40명씩 앉아있고 또한 내가 만일 사탐 강사라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수백 명일 거라고요. 그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챙기시고 그 아이들의 성적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봐주시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안 되시면 보내주십시오. 사교육으로. 사교육을 받겠다고 선택하는 아이들은 보내달라는 겁니다. 다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그거를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 라는 아이들은 보내주셔야죠. 그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공교육과 사교육이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걷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가장 조화로운 손놀림이라고 봐요. 공교육이 앞으로 나갔을 때는 사교육이 잠깐 뒤로 빠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사교육이 앞으로 나갈 땐 공교육이 뒤로 좀 빠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는 일이. 공교육이 하는 일이 있고 사교육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좀 조화롭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공교육 선생님들,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 싫어하는 거 압니다. 존나 까는 것도 알고요. 학교 애들한테 막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도 압니다. 욕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욕하세요. 그럼 뭐라 안 할게요. 저는. 두 번째, 부족하면 사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자율이라는 단어 학교 선생님들 지켜주십시오. 자율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강제적으로 잡는 게 아니란 말입니까? 솔직히 지금 생활기록부가 대학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기록부에 대한 부분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솔직히 아이들이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글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야간자율학습 강제로 시행시켰는데 애들이 빠지면 그거 학생기록부 볼모 잡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협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이들이 그래요. 생활기록부를 학교 선생님이 막 안 써주면 어떡해요. 저 그래서 그냥 야간자율학습 빠질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왜? 학생기록부가 정말 좋은 무기가 되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기록부 갖고 장난치시면 아이들은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볼모 잡아놓으셔놓고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대놓고 얘기한답니다. 학생기록부. 그렇지 않아요?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서 말하면 이게 인천뿐만 아니라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이런 현실이에요. 아이들은 쉬쉬거리고 있고요. 또한 학부모님들도 이 생활기록부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뭐라 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볼모 잡혀 있어가지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생활기록부에 대한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학부모님들 이거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머님들. 생활기록부라는 걸 가지고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학교 안에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많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를 이용한다는 건 내신 등급이 일단 3등급이나 4등급까지는 일단 받쳐줘야 됩니다. 어머님. 1등급부터 4등급은 받쳐줘야 되는데 왜 이게 더 비현실적인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왜 비현실적인지 제가 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5등급에서 7등급, 8등급, 9등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5등급에서 7등급이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생활기록부 스토리텔링이나 수상력 거의 없을 겁니다.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잘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대학교가 원하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가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시입니다. 논술을 쓰시거나 논술을 하거나 정시로 가야 돼요. 수능을 잘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잡혀놓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걸 생각을 안 하세요? 5등급부터 9등급 어머님들 학교에 계기셔도 돼요. 괜찮다고요. 생활기록부 지 마음대로 쓰라 하세요. 우리 필요 없으니까. 우리 딴 걸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위권 부모님들마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겠습니다. 그 5등급부터 7등급, 8등급, 9등급 아이들은 어차피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논술이나 정시로 점수대를 높여가지고 대학 레벨 다 주말로 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다 잡혀있고 토요일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토요일 늦게 밤에 그러니까 학원을 가거나 일요일날 풀 스케줄로 간단 말입니다. 아침 졸라 일찍부터 밤 졸라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잡아갖고 그리고 또 하나 말할게요. 솔직히 그냥 말할게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니네들 뭐하니? 첫 번째, 잡니다. 학교에서 통제를 제대로 안 해줘요. 두 번째, 학교에서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을 잡았다 칩시다. 자율학습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방치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잡니다. 두 번째 뭐 하는 줄 아세요? 학원 숙제합니다. 이 학원은 언제 가는 줄 아십니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새벽에 갑니다. 아니면 개인 과외를 하든지. 그러다 보니 학원들은 몰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조례를 어기니까 학원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서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서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인천에 대한 상황이나 동탄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주면 서울 애들 웃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아이들이 누리는 그 삶과 인천 아이들이 누리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 왜 생각을 안 하세요? 두 번째, 좋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가르치시던가 아니면은 통제를 해 주시던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자거나 학원 숙제를 합니다. 정말 자기만의 학습이나 이런 걸 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조례를 무시한다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또한 아까 인천시 교육청 그 뉴스 보셨겠지만 교육청은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조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를 검사를 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면 학교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학교가 얼렁뚱땅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걸 교육청이 눈 감아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조례를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율학습에 말 그대로 갈까요? 야간이 뭔지 아십니까? 밥입니다. 자율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왜 강제적으로 잡으시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거예요. 생활기록부를 볼모로 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생활기록부가 대학교 입학한 다 주말로 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다 잡혀있고 토요일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토요일 늦게 밤에 그러니까 학원을 가거나 일요일날 풀 스케줄로 간단 말입니다. 아침 졸라 일찍부터 밤 졸라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잡아갖고 그리고 또 하나 말할게요. 솔직히 그냥 말할게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니네들 뭐하니? 첫 번째, 잡니다. 학교에서 통제를 제대로 안 해줘요. 두 번째, 학교에서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을 잡았다 칩시다. 자율학습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방치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잡니다. 두 번째 뭐 하는 줄 아세요? 학원 숙제합니다. 이 학원은 언제 가는 줄 아십니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새벽에 갑니다. 아니면 개인 과외를 하든지. 그러다 보니 학원들은 몰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조례를 어기니까 학원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야간자 서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서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인천에 대한 상황이나 동탄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주면 서울 애들 웃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아이들이 누리는 그 삶과 인천 아이들이 누리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 왜 생각을 안 하세요? 두 번째, 좋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가르치시던가 아니면은 통제를 해 주시던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자거나 학원 숙제를 합니다. 정말 자기만의 학습이나 이런 걸 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조례를 무시한다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또한 아까 인천시 교육청 그 뉴스 보셨겠지만 교육청은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조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를 검사를 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청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면 학교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학교가 얼렁뚱땅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걸 교육청이 눈 감아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조례를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율학습에 말 그대로 갈까요? 야간이 뭔지 아십니까? 밥입니다. 자율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왜 강제적으로 잡으시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거예요. 생활기록부를 볼모로 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생활기록부가 대학교 입학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이 거의 진짜 강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이들이 뭐 학교 방과 후에 자기가 어떠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을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학교가 조례를 안 지킨다라는 거죠. 그럼 10시 반 늦게 내보내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조례가 11시에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는 11시에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학원 자체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늦게 나오니까 몰래 수업하는 학원들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제는 어머님들이 학원이 문을 닫으니까 개인 과외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계신다는 거 왜 생각을 못하냐고요, 학교는. 또한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을 때 아이들의 파장 효과를 학교에서는 솔직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 자율학습을 왜 강제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야간 자율학습 하겠다고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다 해주니까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딨냐고, 세상에. 다 주말로 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다 잡혀있고 토요일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토요일 늦게 밤에 그러니까 학원을 가거나 일요일날 풀 스케줄로 간단 말입니다. 아침 졸라 일찍부터 밤 졸라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잡아갖고 그리고 또 하나 말할게요. 솔직히 그냥 말할게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들은 얘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니네들 뭐하니? 첫 번째, 잡니다. 학교에서 통제를 제대로 안 해줘요. 두 번째, 학교에서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을 잡았다 칩시다. 자율학습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방치가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잡니다. 두 번째 뭐 하는 줄 아세요? 학원 숙제합니다. 이 학원은 언제 가는 줄 아십니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새벽에 갑니다. 아니면 개인 과외를 하든지. 그러다 보니 학원들은 몰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조례를 어기니까 학원은 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서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서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인천에 대한 상황이나 동탄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주면 서울 애들 웃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아이들이 누리는 그 삶과 인천 아이들이 누리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 왜 생각을 안 하세요? 두 번째, 좋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가르치시던가 아니면은 통제를 해 주시던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자거나 학원 숙제를 합니다. 정말